네, 김한주 강사님, 감사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참, 네, 고생이 많으시고요. 네, 이어서 이제 자존감이 높고 낮은 아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부터요. 예, 이제 또, 또 이제 자녀분들을 이제 데리고 계신 뭐 강사님들의 경우에 이제 내 아이는 어떤지 또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면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한번 같이 또 보시면서 이번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해 줄 거라는 확신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예시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데에 두려움이 없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는 이제 이것 같아요. 예. 이제 처음 만난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눠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자존감이 낮은 친구는 내가 말을 걸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데, 괜히 그냥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 뭐 이런 거. 예. 자꾸 이제 계속 뭔가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친해지고 다가가는 데서 좀 주저하죠. 그런데 자존감 높은 친구들은 먼저 다가가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 하는 그러한 이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먼저 다가선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반에 이제 전학 온 아이가 자존감이 높다고 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 충분히 날 좋아해 주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연결된 사람들 모습처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존감이 높으면 관계를 맺는데 왜 두려움이 없는지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먼저 다가간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 아이들은 먼저 더 다가간 사람, 이제 아이들이었는지, 친구들을 만날 친구를 사귈 때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제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나에 대한 존중감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어떤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감이죠. 예. 그러니까 배려를 통해서 맺은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것을 아이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예. 어, 지금껏 겪었던 성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한 태도나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입을 잘하고 인정이 많으면서 배려를 잘하는 자존감 높은 아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좀 다음과 같이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가 넘어졌을 때 무릎이 까진 상황을 보셨을까요? 근데 내가 다쳤어도 아니면 좀 이제 막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저기 이제 아야 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다가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내가 도와주면 친구가 더 나아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괜찮아?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마음을 아파하고 이해하면서 도와주는 마음이 감정이입과 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안 가져왔어요. 자존감 높은 애들은 자신의 음식을 나누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기분을 생각하는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속 두 손으로 어떠한 심장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처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소중한 만큼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도 같이 이미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돕는 데 주저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감정이입, 인정, 배려, 자존감의 관계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이렇게 어릴 때 형성되는 거예요. 예. 또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았던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을 이제 학습하고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인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연필을 이제 깜빡하고 이제 잊어먹고 가져오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 연필 빌려줘? 뭐 이제 이렇게라도 제안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부터 이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친절함에 대한 거가 내재되어 있고 원래부터 이제 이게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필 빌려줄 때도 아이고 괜찮아 천천히 써고 돌려줘도 돼 이렇게 상대방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존감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또 다른 예로는 친구가 어려운 숙제를 하고서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자존감 높은 애들은 저기 내가 이거 좀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좀 내가 알려줘 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볼래? 뭐 이렇게 이렇게 지식을 나누고 돕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림 속에 웃는 얼굴과 대화하는 모습처럼 이제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도 여유를 가지고 친절하게 대할 줄 안다는 거죠. 예.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간관계를 꾸려나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어린아이들에게 자존감과 친절, 예의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취에 만족할 줄 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80점 받았다고 상상해 보면 자존감의 낮은 아이의 경우에는 100점 못 받았어. 아유, 다들 다 잘했을 것 같아.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이렇게 이제 자책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족해하고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긁어요, 속을.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80점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점수야. 난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 이만큼 받은 거는 내가 그만큼 받을만 했다는 거야. 예. 근데 다음번 좀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런 약간 럭키비키한 생각. 이거 정말, 이거가 또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게 한다는 것. 예.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기뻐할 줄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마냥 범사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80점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80점 받을 만한 공부를 했던 나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 수고했어. 딱 이런 거.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 1등이 이제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운동에서 달리기 2등을 했어요. 네.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뭐, 저기, 아이고, 1등이 아니어서, 아이고, 별로야. 이렇게 할 텐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2등을 했으니까 정말 잘했어. 라고 자신 성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취를 소중히 여긴 태도는 아이가 더 행복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사례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고 기뻐하는 기분은 그 다른 일에 있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항상 기쁘는 거죠. 뭔가 설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패는 별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실패할 수 있지. 실패를 또 실패가 쌓이면 또 이게 유산이 돼서 이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마인드가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 자체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닌 또 다른 기쁨을 주는 즐거운 일이라고 느낀다는 이 마인드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과정을 즐기고 결과에 만족할 줄 알거든요. 다시 말하면 평가에 두려움이 이제 없다는 거죠. 예. 뭐 이제 태권도 대회 받아들이는 자세 뭐 등등이 이제 있는 예시로 있는데
자신감이 이제 있어서 새로운 일에 잘 도전하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사례를 들 수 있다면 처음으로 우리가 어떤 교단에 강단에 섰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초보 강사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내가 발표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예, 사람들 나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나 망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걱정하고 주저하면서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내가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 실수 좀 하면 좀 약간 금방 수습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발표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 부각시킵니다. 예, 그리고 일을 처리할 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일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그 자존감과 높은 아이들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 전체를 위해서 책상을 이제 정리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그 내가 나서서 하면 실수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묻어가려고 하는 거죠. 먼저 나서지 않고. 그래서 자존감이 근데 높은 아이들은 아예 발상의 전환이 다릅니다. 어 내가 먼저 하면 모두가 편해질 거야라고 해서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스스로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또 다른 예로는 조별 과제를 할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우리 조가 잘 끝내려면 이제 그 내가 이 부분을 맡아야겠어. 먼저 이렇게 좀 하는 거죠. 뭔가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뭔가를 이제 좀 진두지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매니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조원들과 협력, 조율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일이 좀 더 빠른 시간에 성공적인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딱 현재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절부절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즐기고 집중합니다. 설령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금세 대책을 생각해내거나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기대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나 정말 못했어. 나는 정말 잘할 수 없는 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탓할 수가 있는데 자존감이 반대로 높은 아이들은 이제 이번 시험은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번 좀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예를 들면 체육 시간에 축구 경기에서 실수로 이제 골을 놓쳤을 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내가 실수해서 팀이 졌다. 예. 나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부정 생각하는 경험이 이제 빠지는데 어 그래서 자존감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음번에는 좀 더 이제 그 전략을 잘 짜서 잘하면 돼. 이렇게 이제 실수도 배우는 과정이야. 이렇게 한번 마인드 맵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줄 압니다. 이런 능력은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사례는 어린이들에게 자존감이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아까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고 뭐 실수해도 돼, 실패해도 돼,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비관적인 이제 그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왜 이렇게 못 그렸어? 라고 말한다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그냥 풀이 죽어버리죠. 네. 뭔가 이제 그 일을 또 안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내 그림은 정말 못생겼어라고, 난 미술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내 그림은 정말, 저기 이제 내가 열심히 그린 작품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이게 자존감입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줄 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예로 시험 점수가 기대보다 낮았을 때에 어떤 이제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아, 나 진짜 멍청한가 보다.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에휴, 그만둬야지.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근데 반면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좀 부족했지만 좀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점점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인드 케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비관적인 말로 자신을 절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발전하려고. 이렇게 말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했을 때에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긍정적인 언어 사용과 자존감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높은 아이들 계속 갑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 네. 예. 만약 블로그로 커다란 집을 만들고 있을 때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도전한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혹은 내가 너무 크게 만들려고 했나 보다. 조금만 더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이 어떤 일의 결과나 책임을 나로 돌리지 않는 그런 이제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준비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조별 과제를 발표한 뒤에 결과가 기대만큼 좋지 않았을 때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다른 조원들이 어떠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또 자꾸 누군가 책임을 물리려고 한다면 이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준비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럼 결과가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다음에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이렇게 또 좀 더 이렇게 다시 역할을 되돌아보고 책임감을 더더 강화합니다. 네. 또 다른 예로는 축구 경기에서 팀이 졌을 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골키퍼 잘못이야. 이렇게 이제 그냥 가버리는데 자존감이 높은 애들의 경우에는 내가 좀 더 열심히 뛰었어야 되는데 다음 경기 좀 더 저기 이제 잘할 걸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발전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은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를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책임감과 자존감의 긍정적인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갖춰주도록 도와줍니다. 예, 실패한 상황에서 이겨낼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좌절을 크게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 봤는데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나는 안 돼. 정말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번 시험은 조금 부족했지만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는 한 과정이야. 한 길이야.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냅니다. 또 다른 예로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으려다가 실패한 애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나는 실수했다. 이거 내 잘못이야. 완전 내 잘못이야. 그냥 하지 말아야 돼. 뒤에 피해를 줬다고 어떤 자책감과 죄책감 빠져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쪽팔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수치스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의 실패는 있을 수 있는 거야. 다음에는 좀 더 잘해서 집중해서 제대로 해낼 거야. 이렇게 또 다 파이팅을 하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와 관련된 그 아이콘에 어떤 그런 뭔가 이제 뭐 꽃표가 된 것처럼
뭐 이제 어떤 뭐 줄일 거였다고 하는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이제 그 실패 인생의 끝이 아니라서 아니고 이제 배움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뭔가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급급하지 않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방어학원에서 만약에 제가 1년만 있다가 나왔다라면, 이렇게 좀 더 그 멀리 내다보고 깊이 사고하는 그러한 어떤 좀 식견을 얻을 수 없었겠죠. 예. 그래서 좀 좌절을 안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전처럼 그렇게 막 이제 어떤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는 굳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까 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특징이었는데, 이번에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좀 이제 아까와 이제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예. 특히 이제 보통 이하의 자존감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건 지금 오늘 수업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좀 더 저기 이제 심화 개념 학습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도전하기 전에 실패를 예감하거나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포기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이거 안 돼. 예, 이렇게 하고 빨고 가요. 그래서 자체를 꺼리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 실패가 자신의 가치를 낮출 것이라는 어떤 불안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초등학교 5학년 어떤 그 민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이제 그 다른 친구들보다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기 전에 나는 못 그리겠어. 난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합니다. 선생님이 해보기 드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해도 민지는 어차피 제 그림은 못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뜻하나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이제 그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 어, 중학교 1학년 서준이는 수학 문제를 푸는 도중에 조금 복잡하다는 어떤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나오니까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 말하면서 그냥 이제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권유해도 저 수학 소질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단정 짓고 책을 덮어버려요. 여기서의 분석. 서준이는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포기할까.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작은 어려움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연결짓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작은 성공과 그 경험을 제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민지하고 서준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작은 과제를 좀 부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신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실패의 긍정적인 의미를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실패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는 점을 조금 반복해서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지야, 네가 그림을 그리면 매번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들 못해. 라는 식으로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좀 더 과정에 충실한 칭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칭찬하는데 시도해 본 게 정말 용기 있었던 거야, 너는. 이렇게 어떤 걸 N 공감해 주자는 거죠. 이제 ST 공감이 아니라. 예, 아이가 행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리고 도전의 재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활동을 통해서 도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민지가 그림 대신 색칠놀이 같은 걸로 시작하거나 서준이 게임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명하면 어떤 거부감을 좀 더 대폭 줄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돕는 것은 실패 두려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이 과정을 즐겁고 실패를 한 학습의 부분으로 내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실패할 것만 같은 어떤 가능성을 미리 두려워하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 얘네들은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실패가 또 자신의 가치를 이제 낮춰버리니까, 낮춘다 생각하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도저히 피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까 수진이 학교 스피치 대회에 참여를 권유받았는데 발표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고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른 애들보다 잘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참가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는 발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부족하고 실패를 하다 가능성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그 도전을 회피하는 매우 낮은 들이 이제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중에 포기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중학교 1학년 민혁이는 수학 문제 풀이를 시작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이건 좀 내가 못 풀겠는 문제야 라고 이렇게 풀이를 멈춰버립니다. 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애들이나 풀 수 있는 어떤 문제지 나는 절대 못 풀어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려요. 예. 그래서 민혁이는 도전 중에 실패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시도하기보다는 중도에 포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해결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작은 성공에서 경험부터 시작하면서 하나씩 감사해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쉬운 과제부터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일을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진이는 스피치 대회 및 이제 대신에 반 친구들 앞에서 간단한 발표를 해보도록 유도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용기가 생기면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예, 실패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를 하는데 실패를 배우는 과정도 일부다.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실패를 경험한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제 실패를 성장의 계기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과정보다는 저기 좀 이제 과정 중심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보다 어떤 그 노력과 과정에 이 아름답다. 예, 아름다운 도전했구나. 예를 들어서 민혁에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점이 너무 좋았다고. 예, 하시면서 계속 시도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의 노력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의 즐거움을 즐겨야 돼요. 예, 도전이 꼭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지언정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진이에게는 대회에 나가면 결과 상관없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도전을 피하는 행동을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원인입니다. 내등이 올룰.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격려와 지원을 아끼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과정보다는 결론입니다. 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됐어, 안 됐어. 자꾸 이렇게 좀 이제 그 건강하지 못한 자존감들 자꾸 이거 뭐 됐어, 안 됐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했던 과정과 경험보다는 성공한 결과에 대해서 좀 부모님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는 아이들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이제 그
과정보다 결과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결과에 따라서 자신을 좀 평가하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노력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이나 성장을 간파하고 간과하고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큽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민준이는 수학 시험에서 85점 받아왔어요. 하지만 100점을 못 받아서 속상해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이 점수 때문에 제가 형편없게 보이겠죠? 라고 말합니다. 이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민석이는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보다는 시험 점수 결과의 프레임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이제 외부의 어떤 그 기준 점수로 자신의 가치를 이제 그냥 일괄적으로 판단한 것이 된다. 예, 이거가 타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예, 1학년 소희는 미술대회에 참여를 했으나 우수상을 받지 못하고 노력한 게 아무 소용 없어요 라고 자절했습니다. 예, 대회 준비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열심히 참여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그치니까 이제 그간 노력까지 이제 무산되고 만 거죠.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소희는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이나 과정에서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제 결과 중심의 사고가 아이 도전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해결책도 지금 어떤 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을 좀 더 파헤쳐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간 민준이한테 민준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게 정말 대단해. 네가 배운 걸 계속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 소희한테는 대회 준비하면서 그런 그린 그림들 중에서 하나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너의 표현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공감하고 칭찬해주기. 이게 필요합니다. 네, 또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를 세워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준이는 아까 첨서보다는 이번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한 개 더 맞히는 걸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점수를 높여보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어, 민준에게는 이제 그 점수보다는 이번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한 개를 더 맞히는 거를 목표로 해보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실패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실패를 이제 그 배우는 과정 일부로 설명해 주는데 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제 그 내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예. 실패를 통해서 더 발견할 그 뭐라고요? 기회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성공의 어머니로 이해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사고방식 형성은 이렇습니다. 노력과 성취의 연관성을 알려주면서 결과가 전부 다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과 배움은 인정해주는 환경을 인정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좋습니다. 초교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결과 중심의 사고를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제 결과 중심 사고를 벗어나서 좀 이제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그 성취감과 배움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이렇게 결과에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과만 좋으면 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정을 무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노력이나 과정을 믿지 못하고 오직 결과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수민이가 친구와 함께 과학 실험을 보고서를 작성해냈는데 이제 수민이는 실험 과정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꾸 인터넷 미리 찾아봤던 거죠. 그 미리 저기 결과가 나온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인용합니다. 선생님이 보고서 칭찬하자 수민은 안도하면서 결과만 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수민이는 실험 과정에서 뭘 안 했죠? 이제 실험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칭찬받을 결과에 이제 딱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파민적인 거.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알면서도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한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할 행동은 또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민수가 반에서 인기 투표를 하는 날 친구들에게 몰래 작은 선물을 주면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수가 이제 1등을 이제 차지하지만 민수는 이렇게라도 1등이 되면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방법보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다. 예, 민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도 괜찮다고 여겼는데, 근데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낮은 자존감을 인해서 사실 진짜 영역을 보여줄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뭔가가 들통이 나거나 뭔가가 또 힘들어지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궁극적 해결책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과보다는 노력과 배움의 과정을 더욱더 칭찬하시죠. 예. 수민에게는 인터넷 보고서를 사용한 대신에 네가 직접 실험해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습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민수한테는 이제 그 진짜 친구들이 너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투표했을 때 너의 그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정직한 과정의 가치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 또 정당한 방법으로 자존감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예, 그 아이들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에 이제 그 뭐지 깨달음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한테 정당하게 1등을 차지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긍정적인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또 작은 성공과 경험을 제공해줘야 돼요. 자꾸 이거 뭔가 성취감 없도록. 예, 정직한 과정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한 실험을 직접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뭔가 결과라도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직접 해보게 해서 성취감을 차분하게 갖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결과 과정이 또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한 요소임을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결과가 좋더라도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너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아이가 스스로 믿지 못하고 결과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태도는 아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결과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당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과정에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자꾸 필요해서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런 약간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걸 치부를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뭔가 막 크게 웃거나 이렇게 다른 장난을 쳐서 그걸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아이가 겉으로 밝아 보일 수 있다고는 하나, 장난꾸러기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부족한 자존감을 숨기려는 방어 기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자꾸 친구들한테 장난을 걸고 교실 안팎에서 자꾸 과하게 웃긴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아이로 인식될 수는 있으나 이게 학습 과제 선생님한테는 민수가 이제 학습 과제를 이제 그 집중하지 못하고 규칙을 자주 어기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학생 깊이 관찰해 보니까 이제 가족 중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비교 대상이 되는 형과 누나에 비해서 어떤 성적과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의 어떤 형성에 있어서 어떤 정서적인 지원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그 생각에 자꾸 좌절감을 느끼고, 이제 이런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웃기고 또 주목받으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꾸 소소한 성공 경험을 쌓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민수한테 작은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를 성취했을 때 충분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 시간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손으로 만들기를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노력의 결과를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예, 민수가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네가 저기 친구들을 웃게 한 건 멋졌지만 속으로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그 감정의 무드로 똑똑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행동에 긍정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난을 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활동으로 유도시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협력하는 게임이나 놀이로서 어떤 그 장난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화책을 보는 아이들이 어떤 그런 표현 재미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떤 그런 뭐지, 그, 이제 그 어떠한 판타지 소설, 뭐 이제 어떠한 뭐 제로님의 독서 모험, 제로님의 환상 모험이었나? 이렇게 뭔가 좀 어떤 만화도 들어갔지만 만화로 보는 뭐 역사, 뭐 이렇게 뭐 약간 독서적으로 차분하게 또 바꿔나가라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예. 예, 그래서 게임이나 놀이 활동으로 좀 더 이렇게 그 생산적인 어떠한 그 저기 이제 그 신체 운동 지능을 발휘시켜라. 이로 인해서 사회적 연결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는 과장된 그 장난의 경우에는 그 자신감 부족을 감추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난 자체를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소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두려운 경우에는 일을 미룹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좀 이제 보시면 좀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자꾸 할 일을 이렇게 자꾸 이제 뭐죠 쌓아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레이터라는 나중에라는 좀 이제 그 메모지가 막 많이 있고, 그다음에 now 지금이라는 어떤 그 이제 그 현재 해야 될 일을 어떤 그 뭐죠 이제 하나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존감 부족으로 인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서 그 또는 이제 이것으로 인한 의욕 상실로까지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생 수진이는 매일 숙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중에 할게라고 미룬다는 거죠. 숙제를 끝내지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거나 친구들한테 지적을 받아도 시간이 없었어라고 이유를 대는데 과연 그럴까요? 예, 이제 자꾸 이런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사고성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수진이는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었을까요? 실패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우면 시작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미루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하고 이제 이제 비교해서 느끼는 열등감이 이렇게 행동을 더욱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수진이의 경우에는 이제 해도 친구들만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어떤 차로 잡혀서 스스로 독립을 못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시작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과제를 먼저 저기 시작하고 나서 자꾸 이제 어떤 우선순위와 경중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저기 칭찬과 격려를 계속 이어줍니다. 수학 문제 한 문제 풀어보고 나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한 문제 풀고 나면 뭐 이제 그 다음에 열 문제. 열 문제 풀고 나면 뭐 이제 한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부담을 줄일 목표를 제시해서 점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작은 성취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키워서 더 큰 목표도 두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게. 자신의 그릇 만큼. 예, 그래서 나중에라는 말을 할 때 지금 바로 시작해보자. 5분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지금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 데에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시작하면 미루는 습관을 줄이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돼요. 결과보다는 어디에? 과정에 초점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열심히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과정에서 노력에 가치를 두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미루는 행동에서 감정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수진이한테 왜 숙제를 미루고 싶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 같은 감정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해야 할 일 미룬다면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지 말고 자존감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작은 성공과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제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미루는 습관을 점점 줄여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수업 분량은 지금 요 수업으로서는 지금 한 8페이지가 남았습니다. 저기 좀 더 이어서 한 9시까지만 좀 이제 그거를 요 수업을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저기 이제, 좀 10분만 더 수업을 하고, 이제 9시 10분에 그 패턴 보여드릴게요. 진단 결과 패턴을 해석하는 거. 예. 그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꾸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예. 부적절함을 감추기 위한 공격성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사이에서 종종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내면의 불안과 결핍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웃기는 이야기, 웃기는 이제 농담을 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자꾸 장난쳐요. 그리고 하다못해 친구를 때려요. 예. 그래서 뭐 항의하면 네가 웃겨서 때렸는데 그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학폭이 뭐다? 결국은 이 장난으로 시작된 학폭이 이 대학교를 못 가게 하는 발목 잡는 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이렇게 자꾸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할까요? 자꾸 이제 집에서 형한테 비고 나가면서 왜 형처럼 잘 못하니? 난 이런 말을 자꾸 듣는 거죠. 이 화가 밖에 나가서 엄한 데에 지금 화풀이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은 공격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제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기훈아, 네가 왜 이렇게 친구를 이제 때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속상한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제 감정을 열어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도할 겁니다. 예. 감정 표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화가 나면 말로 표현해보자. 에너지를 그런 운동이나 미술로 한번 스트레스 풀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활동을 할 건데, 지훈이가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이제, 축구나 그림 그리기 등, 그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행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굳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감도 회복해야 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어, 친구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룹 놀이 활동에서 지훈이가 다른 어떤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그 다른 관계를 이제 쌓아가도록 돕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공격적 행동은 그들의 행동을, 내면을 어떤 저기 이제 느끼는 불안과 결핍감에서 이제 비롯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이제 그 뭐 벌 주거나 꾸짖기보다는, 어떤 이제 꾸지람하기보다는 감정을 어떤 그 이해하고 그 자존감, 그것을 끄집어내서 좀 더 원천을 찾은 다음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 예. 그래서 아이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저기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제, 개념적인 것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 어떻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가. 자꾸 남 탓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민지는, 여기 이제 뭐 가명 민지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을 이제 그 느끼겠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실패와 실수 인정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저기 이제 그 밝힌다는 느낌을 좀 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부족해서, 예,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대신에 회피하려는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실수와 배움의 그 연결성을 깨우쳐줘야 돼요. 예. 아이에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번 좀 더 잘해보자. 뭘 바꾸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피드백 속에서도 어떤 그 따뜻한 독설, 약간의 어떤 좀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좀 채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게 채찍이 아니라 뭔가를 일깨워주는 어떤 유레카 채찍. 그러니까 이제 그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등을 이제 불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현실 인식 훈련으로 이제 그 민지한테 이제 그 현실 직면으로 돕습니다. 시험 준비에 있어서 어떤 게 부족했을까? 이렇게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내고 오답노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생각하게끔 코칭적인 접근도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야 해요. 예. 그러니까 민지가 이제 작은 몸을 성취하도록 도와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이제 쌓쳐 유도하면 더 큰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뭐다? 비교가 아닌 성장의 과정을 기반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민지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족감 느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과 나가 아니라 오늘의 나와 어제 나를 비교했을 때 이제 과정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또 모니터링 해보고, 아, 어제 나에 비해서 오늘의 나는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멋지다, 내가. 이렇게 뿌듯하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이제 그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이를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 때부터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오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이론적인 수업은 여기 오늘 두 차시로 끝이고요. 저기 이제 조금 쉬는 걸 조금 더 저기 좀 늘리겠습니다. 13분 쉬고, 저기 이제 9시 10분에, 이제 그 전체적인 거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좀 숨 여유 있게 돌리고 오시기 바랍니다.